네, 직원 퇴직 및 상실 신고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은 말 그대로 퇴직하니까 세무서에 퇴사 처리하고 뭐 신고하고 이런 내역인 거고, 급여대장 관련해서 상실은 보험료, 공단에 취득 신고한 직원을 상실 없앤다는 얘기죠. 그런 신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절차를 기억을 하셔서 누락이 안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도존에서 사원 등록에 가시면, 사원이 뭐 홍길동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주민번호랑 입사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아랫단에 보시면 퇴사연월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퇴사연월을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급여대장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여기 급여 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면 요렇게, 여기 이분이 퇴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커서가 가서 그렇지 여기 위에는 검은 글씨인데 얘는 파란 글씨로 떠요. 관로하고 중도 퇴사라고. 인사등록 여기에 퇴사연월일, 사원 등록에 퇴사연월을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 중도, 이번 달 중간에 예를 들어서 9월 28일 날 퇴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한 달치 그대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도 없고 일할 계산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퇴사하는 달에 한 달치 그대로 부과된 거 지급하고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 금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딱 변동된다고 했죠. 7월에 변동되면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그대로 그 금액 갑니다. 물론 급여가 뭐 20% 이상 변동돼서 근로자와 계약서 쓰고 승인 계약서 근로자가 오케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국민연금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가 20% 이상 다운이 돼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국민연금은 1년에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갑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 정산된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됩니다. 이 개념은 매월 일단 직원 취득 신고할 때 우리가 뭐 월급에 200만 원이다 이러면 200만 원으로 직원 취득 신고를 합니다. 과세급여 200으로. 그러면 200에 3.12% 건강보험료가 나오겠죠. 근데 이 직원이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00만 원만 받으면 다행인데 중간에 수당을 받는다든지 상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을 변경을 시키나요? 뭐 그래도 되는데 그건 너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기적인 금액에 대해서 집계해서 내년 4월에 그 금액들에 대해서 추가로 내라고 정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산 금액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물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떨어져서 정산 금액 돌려받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산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반드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사이트는 여기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정산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퇴직정산과 연말정산이 있는데, 퇴직정산은 이렇게 중도 퇴사할 때 퇴직정산 체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정산연도는 올해 2018년 9월에 퇴사했다 그럼 여기 2018을 적어 넣고요. 입사일자 2018년 3월 1일 뭐 이렇게 적으시고, 상실일 2018년 9월 28일에 상실했으면 29일로 적습니다. 보수총액은 과세급여가 들어가는 거고요. 퇴사가 만약에 2월이면 1, 2월에 과세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무월 수는 2월에 퇴사했으면 02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건강요양보험료도 프로그램에서 또는 뭐 급여대장에서 매달 나간 건강보험료 합을 여기다 적습니다. 휴직이 없을 때는 이건 고려 안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모양이, 이게 밑에 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제가 요 부분 설명은 여기서 다시 드릴게요. 예제를 들어서. 그러면 요런 화면을 설명드렸고요. 일단 여기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수 총액은 여기 더 전에 설명을 말씀드리면 월별 급상여 수당 지급 현황에 이 퇴사하는 사람 사원별 탭에 들어가면 기본급, 물론 상여가 있으면 합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과세급여를 얘기합니다. 3월부터 퇴사하는 9월까지 합인 과세급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22만 4,640원, 이거는
3월부터 여기 3월에 급여인데 왜 건강보험이 없나요? 이분이 입사일자가 1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1일 입사자 아니면 국민건강은 그달에 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물론 내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취득 신고할 때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일 입사자 아니기 때문에 납부 안 하겠다 하셔서 체크에 뺐기 때문에 첫 달에 건강보험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퇴사월까지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22만 4,640원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정산 때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되고요. 22만 4천원 여기에 16,560원 이렇게 적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22만 4,640원을 네가 냈는데 실제 과세급여가 여기 보면 116만 5천 얼마 나오죠. 이 보수총액을 월수로 나눠서 한 달치가 그렇게 나오면 곱하기 개월수 하면 휴두비 내야 되는 금액이 21만 8천 얼마입니다. 그러면 6,420원 과다냈으니까 환급을 해줘라. 이게 정산보험료입니다. 요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대장 만들 때 여기 건강보험 정산에다가 마이너스 6,420원 장기요양 마이너스 48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여기 하나 물어보시는 게 요 정산 내가 들어가 봤더니 국민건강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는 있는데 이런 정산은 없더라. 이 정산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공제 항목을 여기 나오는 공제 항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에 가시면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커서를 여기 뭐 월이나 이런 데 다 갖다 대면 기능모음의 수당공제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급여대장을 이렇게 다 보이게 해놓고 여기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위에 월에다 갖다 대고 기능모음 들어가서 커서를 대면 활성화돼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밑에 얼마든지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급상여 뭐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급여대장 상여대장 추급대장에 다 반영할 건지 동그라미 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 안 드린 연말정산이 있죠. 이 연말정산은 뭐냐면 우리 건강보험료 정산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4월에 일어나죠. 그러면 그 4월에 일어나는 거는 올해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겁니다. 지금 18년도니까 18년 4월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17년도께 2018년 4월에 정산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산 전에 퇴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정산보험료를 부과 안 하면 이분 나가고 나서 회사에서 덤탱이 써야 됩니다. 회사분하고 직원분까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4월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정산도 해야 되지만 연말정산도 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연도는 전년 거 정산하니까 지금 18년도면 17년 넣으셔야 됩니다. 19년이면 18년 넣으시고요. 그리고 입사일자 넣으시고 상실일은 활성화 안 됩니다. 이거는 1년치를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실을 안 넣고요. 보수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한 금액의 과세급여 금액을 넣습니다. 이것도 위에 월별 급상여 전년 거에 들어가서 과세급여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무조건 12개월입니다. 1년 정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월별 급상여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보시고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 다 직전 연도예요. 4월 정산보험료 작년 17년도 거에 보험료 거 적을 때 이거 총계 적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17년도에 4월에 보험료 정산 금액이 있었다. 그거는 언제 거다? 16년도 거 정산 금액이죠. 그걸 여기다가 같이 넣어버리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월에 보험료 중에 매달 3만원씩 보험료 내다가 4월에 5만원 낸 적이 있다. 이거는 4월 전년 거 정산보험료 2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산보험 탭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이걸 따로 안 만드시면 이런 거 하실 때 수기로 손으로 계산해서 빼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4월 정산보험료는 전년 거기 때문에 빼셔야 되고요. 이전 직장 보험료 분도 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입사하신 분은 이전 회사 거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이전 회사 보험료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자, 1년치 4월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년 거 건강보험료 정산을 연말정산 탭에서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